지난주 수요일날 출발해서 오늘 일요일입니다. 이제 캐나다로 들어가는 그런 일정이고요. 3월에 이제 그 세 번째 주인데 이전에 트립을 맞추고 들어갈 때도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네, 지금 2월달하고 3월달하고 상황이 이 사냐보도 상황이 지금 굉장히 바뀌었어요. 오늘은 또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트럭들이 얼마나 밀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캐나다에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트럭들도 캐나다하고 지금 미국하고 관세 전쟁 때문에 서로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시민권자들도 이제 미국에서 30일 이상 체류하면은 I-94라고 해서 그 입출금을 통제하는 관리하는 이제 그거에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그런 게 필요 없었거든요. 캐나다 여권만 있으면은. 근데 요즘에 지금 미국 이민국에서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통행세 내고 들어갑니다. 이제 저는 자동으로 돼 있고요. US 모두 애들이 차를 여기다 막아놓고 더 벌 주고 있어요. 애들이 지금. 오늘 또 지금 차가 지금 다리 위에 좀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밀려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일요일인데 저번 주보다는 트럭이 지금 미국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통관이 까다로워서 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얘네들이 굉장히 막 까다롭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대당 막 자꾸 별의별 막 질문을 듣기 평가를 엄청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리는 경우도 있고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복잡합니다. 지금 캐나다 미국하고 관계는 트럼프 나름대로 지금 동맹이고 나발이고 자국 우선주의로 해서 관세를 지금 가장 가까운 데부터 때리면서 이제 전 세계로 확산시키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캐나다가 지금 만만하지 않습니다. 캐나다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원래 많으면은 쫙 그 도로 402번 도로까지 차가 줄을 서서 넘어오는데 오늘은 그렇게 그냥 정상적인 그런 총행량 같습니다. 일요일에 2월달 1월달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일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캐나다 들어가는 차량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통과하는데 가면은 그냥 바로 간단하게 질문 받고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진입니다. 지금 제 앞에 비어있는 곳도 있고요. 3개밖에 안 열어놨어요. 그래서 세 군데 중에 하나 가장 빠른 곳을 찾아서 들어가겠습니다.
money? Where do you live? Mississauga. How long were you gone? 11 days. Nothing. California. Almond Road. Just give me a moment. 네. 굉장히 많이 물어보네요. 네, 보통 이 정도로 물어봐요. 땡큐만. 뭐 미국에 비하면은 엄청난 거죠. 1분도 안 걸립니다. 어우 차가워요 지금. 아 영상 2도가 이렇게 춥나? 네, 무사히 이제 캐나다 들어왔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402번을 타고 172마일이면은 이제 도착합니다. 약 260km 정도 남겨놓고 있고요. 네, 2시간 반 정도면은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아늑한 캐나다입니다. 오 캐나다입니다. 예, 거의 뭐 없네요. 지금 일요일날 넘어가는 차량들이 지금 1, 2월달의 상황하고 지금 다릅니다. 그래 1월달, 2월달은 뭐 관세 올린다고 해서 미국에서 많이 물건을 더 이렇게 수입을 했나봐요. 그래서 그때 일요일날 들어가는데 계속 여기 도로에서도 한참 한 1, 2km 이상 차들이 꽉 차 있었거든요. 보통 이제 일요일날 차들이 오는 것은 월요일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부터 이제 토론토 트럭들은 이제 일과가 주중 일과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요일날 나가는 차들도 있습니다만 일정에 따라서 대부분 회사들이 주말에 들어와서 이제 월요일날 다시 한 주에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월요일부터 차가 많이 밀리거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럴 때는 미국으로 넘어가는 차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사냐보도를 1월달부터 계속 다녔는데 1, 2월달은 굉장히 관세 때문에 12월달 말부터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화물 운송이. 그래서 1월달에 이제 관세를 올린다고 처음에 그랬기 때문에 그 전에 빼내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1월달에 2월달로 연기되니까 또 연기됐을 때 또 이렇게 또 오르기 전에 또 사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았는데 3월달부터는 이제 어떤 방법이 없죠. 이제 마냥 재놓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오르면 오른 대로 이제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때는 여기도 이제 3차로 정도 되는데 여기 큰 차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미국에서 들어가는 것도 차도 거의 저 혼자 지금 앞뒤로 지금 1, 2km 안에는 아무런 트럭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 차들도 이제 평상시처럼 한두 대씩 이렇게 갑니다. 이게 요즘에 이제 미국과 캐나다를 국경 중에서 이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디트로이트 사냐 보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월과 2월과는 좀 다른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4월 달에 인상이 정말로 그때부터 발효가 될는지 트럼프가 계속 겁을 주고 있는데, 근데 캐나다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나름대로 어떤 작전을 써서 이제
관세를 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동안에 미국이 뭐 강간을 당했다, 야 강탈을 당했다, 그런 뭐 말까지 써가면서 마치 미국이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들이 기축통화가 아니었으면 누가 미국에 그렇게 미국에 뭐 물건을 팔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겠습니까? 지들이 그렇게 해서 물건 팔면 달러 준다 해고 아니면 뭐 금으로 바꿔준다 달러 가져오면 해놓고 나서 지들이 약속 안 지키고 지들 마음대로 했으면서. 그래서 이제 캐나다는 그 미국하고 관계가 바로 캐나다의 주요 도시들이 다 캐나다와 미국 국경 사이에 근처에 있습니다. 캐나다의 주요 도시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는 다 미국하고 국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근처에 국경 근처에 다 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산업적인 측면이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서로 다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뭐 캐나다가 필요한 것은 또 캐나다가 받아들이고 미국이 필요한 거면 또 캐나다의 그 자원들을 그냥 무관세로 해서 이렇게 서로 인프라를 구성하고 가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미국이 자기들을 자국 우선주의를 해서 자기들이 살겠다고 그냥 갑자기 지금 관세를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관세를 높여버리겠다고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첫 타겟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먼저 시범 케이스로 날리려고 했는데 멕시코도 연기가 됐어요. 멕시코 대통령이 굉장히 여자 대통령이 똑똑하더라고요. 그 대통령이 가장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하고 어떤 식으로 얘기해서 이제 연기를 했고 캐나다도 같이 연기를 했는데 지금 캐나다가 대응하는 것은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캐나다도 쥐고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장사치기 때문에 얘는 상대가 약점을 보이면은 끝까지 물고 들고 가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지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그래서 얘 그 협상하는 것을 보면은요 굉장히 강하게 처음에 나갑니다. 그래서 상대가 깨갱하면은 그냥 계속 그걸로 밀어붙이고요. 상대가 이제 약간 꿈틀거리고 반항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지가 얻고자 했던 것들을 이제 슬그머니 이제 양보하는 쪽으로 해서 이제 그것을 얻어내는 이런 협상의 기술을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트럼프는 막 처음에 강하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이제 다른 나라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유럽 사람들의 그 기질을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또 우리는 또 우리나라만의 동양적인 또 기질이 있고 서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의 기질이 있거든요. 다 같은 유럽에서 온 놈들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의 백인들도 그렇고. 근데 어디에 정착을 했느냐에 따라서 미국인이 됐고 캐나다인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같은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뭐 캐나다 사람들이라고 그냥 뭐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얘네들이 캐나다에 자존심을 건드렸거든요. 51번째 주로 하자. 뭐 니네 뭐 그러면 뭐 그냥 뭐 관세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 사람들이 성질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 이민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좋죠. 솔직히 말해서 미국으로 편입되는 게 뭐 괜찮습니다. 우리 어차피 뭐 어디서 사느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민자들은 이제 미국으로 가는 게 더 장벽이 높았는데 캐나다인들을 자동적으로 수용해 준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롭게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좀 더 소득이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뭐 괜찮아요. 근데 같은 백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캐나다에 와서 유럽인들이 와서 정착해서 여기서 터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자존심이 있고 그러는데 그 말 듣겠습니까? 그리고 기질이 비슷하니까요. 한바탕 붙어도 붙어요. 어차피. 그래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왔을 때 그 걔네들은 완전히 개싸움 했잖아요. 그러면서 네 카드 있냐? 그러니까 뭐 없지. 우크라이나는 그냥 뭐 미국에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카드가 없죠. 근데 캐나다는 카드가 여러 장 있습니다. 그래서 온타리오주에서 처음에 만세한다니까 전기세 올린다 그랬어요. 전기세 올리고 그 다음에 전기도 끊어버린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또 미국에 또 강하게 나오니까 또 한 발 물러섰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원점 타격을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이제 미국의 가장 취약점인 이제 어디인가 봐서 이제 켄터키주의 그 위스키 버먼 위스키인가 그것을 수입하지 않고 또 캐나다에서는 모든 그 주류를 이제 국가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매장에서 미국산 주류들을 다 빼버린 거예요. 빼버리고 또 마트 같은 데서 국산품 이용하자 그래서 지금 캐나다 사람들이 캐나다의 애국심이 지금 높아졌어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지금 트럼프를 상대로 싸우는 각 그 나라의 지도자들의 인기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멕시코의 대통령 여자 대통령이지만은 지금 뭐 지지율이 뭐 85%인가 됐어요. 미국에 굴복하지 않고 미국하고 맞서서 어떤 식으로도 이걸 막 해결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이제 미국과 맞서는 그 지도자들이 인기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캐나다 선거인데, 그래서 이제 캐나다도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중부 같은 경우는 엘버타나 사스카추에나 이쪽은 그 미국의 중서부 쪽에 그 원유를 공급하는 이제 그런 파이프라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캐나다 석유가 대부분 다 미국으로 90% 정도 이제 미국으로 다 수출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정유업자들도 캐나다 석유가 미국에서 캐는 것보다 더 싸니까 이제 그걸 쓰잖아요. 그래서 섞어서 쓰거든요. 근데 캐나다 석유가 조금 더 질이 좀 낮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대신 가격이 싸니까 어차피 가격 팔 때는 또 미국산 뭐 휘발유로 파는데 뭐 걔네들이 뭐 캐나다 거 섞었다 이렇게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유업자들에게는 이득이 더 가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공급하는 석유망들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은 미국에서 똑같이 관세를 올리면은 캐나다도 같이 올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어차피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미국하고 같이 이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유일하게 육지로 접근할 수 없는 미국 땅에서 이제 접근할 수 없는 주가 알래스카예요. 그래서 육지로는 캐나다 땅을 BC주를 통해서 이렇게 물류든 뭐든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이 잡았네. 일요일인데. 그래서 거기 이제 미국 트럭들도 이제 캐나다 땅을 지나가니까 통행세를 받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동안에 통행세를 안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복잡해집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인터스테이트에 캐나다 트럭들에게 통행료로 받겠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서로 가지고 있는 패를 가지고 뭐 서로 당기고 이러다가 트럼프 성격에 이제 캐나다가 너무 강하게 나오고 반미가 확산이 되고 이제 캐나다 국민들이 막 미국 여행도 안 가겠다 그리고 막 지금
또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똘똘 잘 뭉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바탕 지금 제대로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본보기가 돼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이 캐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한국으로 갑니다. 근데 한국은 항상 그 약자의 편에서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도 이제 그런 점들을 잘 알고 방위비를 굉장히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할 건데 솔직히 이제 지금 그 한국의 어떤 방산 무기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주둔한다는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났으면 되겠어요.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다 자주 국방이 되고 얼마든지 북한과 같이 1대1로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핵자산이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어차피 이 조그마한 땅에서 핵 터지고 그러면 다 죽습니다. 솔직히 북한이라고 뭐 온전하고 남한이라고 온전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래서 전쟁을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은데 미국이 여기서 방위비를 분담하라 그러면은 그냥 나가세요. 그동안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그냥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나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계속 주둔을 하려면은 주둔비를 내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뭐 누가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필요 없다는데, 미군 필요 없다는데 그동안에 막 그걸로 겁박을 했잖아요. 트럼프가 미군 철수한다고.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철수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협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솔직히 지금 미군의 역할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미국은 어차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이 가장 최전방에 있는 그런 기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미국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그냥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병력을 쓰고 장비를 쓰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방위비를 우리한테 다 내라고 그리고 이런 어거지를 쓰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쯤은 대한민국도 이제 어느 정도 첨단 무기들이 이제 북한을 압도하고 화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봐도 지금은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일어날 수도 없어요. 윤석열이처럼 미친놈들이 소위 엘리트주의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길까 봐서 죽기 살기로 해서 전쟁까지도 일으키려고 했던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남조선이에요. 남조선. 북한은 이번에 그걸 알고 대응 안 했잖아요. 그럼 어떤 놈들이 더 나쁜 새끼들이에요? 여기서 자꾸 전쟁을 니네들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쏴주라 해가 전쟁 한번 하자 이렇게 부추겼던 놈들이 누구냐고요. 우리가 소위 믿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았던 놈이 전 국민이 수백만 명이 죽고 나라가 아작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수십 년, 70, 8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런 놈을 아직 지지하는 반국가 단체 새끼들이 나라를 지금 휘젓고 다니고 있고 별 개소리들을 다 하고 다니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아직도 그런 중대한 범죄자를 아직도 파면을 못하고 지금 정치질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내란의 가장 우두머리는 밖에 나라 돌아다니고 거기서 명령을 받고 움직였던 놈들은 다 깜빵에 있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놈들을 다 풀어줘야지. 그러면은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풀어줘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지었다 해도 윤석열이만큼 내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이 범죄보다도 다 낮아요. 근데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놈이 활개치고 다니고 지 마음대로 술 처먹고 전화질하고
그 지랄 하고 있는데 왜 억울하게 전부 그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지하고 같이 내라는 공모했던 놈들은 감옥에 다 있는데 이 새끼들은 또 왜 안 풀어주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풀어주더라도 이놈은 내라 숙여놓으면 문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잔챙이들도 잡아들여야죠. 이놈 검사 새끼들이, 이 판사 새끼들이 지금 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어요. 이 새끼들이 지금까지 지들이 법을 제대로 안 지키고 지 법 위에 있었기 때문에 맨날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나면 꼬리 자르기에 아주 그 도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두머리는 놔두고 밑에 놈들 꼬리 잘라서 무마하고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던 놈들이 대한민국의 판사고 검사 새끼들이에요. 우리가 검사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검사들이 기소를 하고 잡아가고 이러니까 검사들이 나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원래 판사 새끼들이 더 나쁜 새끼들입니다. 그 새끼들은요, 그때 정권에 따라서 얘네들이 사법살인을 일삼았어요. 박정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 새끼들이 누가 판결을 내려서, 판사 새끼들이 다 판결을 내려서 사형을 언도하고 그랬잖아요. 사형을 선고하고. 근데 지금 헌법재판관이라고 해서 이 새끼들이 뭘 우리가 기대를 합니까? 국민들이 순진해요. 아직까지도 헌법재판관은 그래도 좀 더 정의로운 정말 법리에 따라서 당연히 뭐 탄핵되는 것은 뭐 내일이라도 막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뭐 빨리 그 판결이 될 거라, 이렇게 명백한 그 증거가 있고 증인이 명확하고 이렇게 쉬운 재판을 끌 일이 뭐 있겠냐,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잖아요. 전 국민이 증인이 됐고 엄청난 양의 그 영상들이 전 세계로 뻗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증인이 돼버린 이런 사건들을 이 헌법재판소의 무능한 새끼들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새끼들이 그동안에 판사에 처먹으면서 지들끼리 카르텔을 위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던 이 새끼들이 초등학생도 보다 못한 수준을 가지고 지금 판결을 한다고 지금 붙잡고 있어요. 네. 초등학생들에게도 물어봐도 이것은 명백하게 지금 뭐 더 이상 따져볼 게 없다는 그런 명백한 범죄예요. 근데 그걸 그동안에 법을 30년 40년 전공하고 가장 법에서 위에 있다는 그동안에 헌법재판소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대법원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가지고 바로 막 사형을 시켜버리니까 군사정권 때 이제 이래서 국민의 인권을 좀 보호를 하게 해서 다시 한번 심판해보자 해서 그 헌법재판소를 했는데 그 새끼들이 다 그 새끼들이에요. 거기 판사를 헤쳐먹었던 놈들을 더 가장 정치적인 새끼들이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카르텔은 다 그러잖아요. 높이 올라갈수록 정치적인 색깔이 짙은 놈들이잖아요. 걔네들이 정의로워서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요, 법률 지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양심에서 법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해도 돼요. 그게 왜냐면은 모든 범죄를 놓고 봤을 때 걔네들이 아무리 판결문을 잘 쓴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집단 지성을 가지고 바라봤던 그런 그 이상의 어떤 그 판결물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생각했던 그대로 나와요. 근데 뭐 지들만의,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자기들이 법을 30년 이상 공부를 집행을 했고 공부를 했다고 해서 걔네들만이, 온 국민이 법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를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 사람을 단죄를 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네들이 풀어주고 싶으면은 조그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너도 풀어주고, 지네들이 그냥 선고를 하고 싶으면은 별의별 걸 다 갖다가 들이대서 그걸 죄를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게 대한민국의 사법 새끼들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검사보다 훨씬 더 나쁜 새끼들은 사법부입니다. 왜냐면은
검사들이 기소해서 그 재판에 가서 거기서 깨지면은 그냥 풀어줘야 돼요. 무죄다 그러면은. 근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사법부 새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권에 빌붙어서 걔네들이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고 돈에 의해서 재벌들이 노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갔잖아요. 아니 법리가 어떻게 씨발 변호사가 10명 붙은다고 해서 그게 무죄가 되고 변호가 없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변론한다고 하면은 그걸 인정을 해주지 않는 이런 개같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새끼들끼리 지네들끼리 정관예우니 뭐니 해서 갖다 놓고 뭐 고위직 했던 놈들 로펌에 갖다 놓고 하는 짓거리들이 뭡니까? 다 사법 카르텔에 의해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맥힌다는 것을 알고 가서 이름만 올라놔도 1년에 수십억씩 주면서 이름 올려놓고 우리 노포면은 뭐 전직 뭐 장관 출신이 있다 뭐 국무총리 출신이 있다 이지랄 하면서 그 법을 가지고 지금 장난쳐 왔잖아요. 그 끝판왕에 있는 놈들이 헌법재판소의 새끼들이에요. 그동안에 뭐 지들 말로는 빨리 하겠다고 우선으로 하겠다고 했지만은 이 새끼들이야말로 아주 간사하고 더러운 놈들입니다. 이렇게 쉬운 가장 지금 탄핵 심판 중에 몇 명의 탄핵을 당했던 심판을 했던 그 심판 중에 가장 명확하고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지금 가장 질질 끌면서 정치질하고 있는 새끼들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얘네들이요 이걸 기각을 하던 파면을 하던 이거 헌법재판소는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헌법재판소는 없어든지 헌법재판관들을 판사나 이 새끼들을 하면 안 돼요. 그냥 헌법재판소에 그 전 국민의 무작위로 그 선출된 100명을 갖다 놓고 그 사람들에게 찬반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전 국민은 그 투표를 하든지 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충분한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전 국민이 참여해서 1시간도 안 되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다 돼 있는데 굳이 이 능력도 안 되는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놈들 8명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기에서 뭔가가 국가 운명이 좌지우지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어떻게 그놈들의 양심을 믿고 그놈들의 재판 지식, 법 지식을 믿냐고요. 걔네들이 AI보다도 더 낫다고 누가 그 판단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믿습니까? 하도 화가 나가지고 이번 주는 되겠지 하면 또 일주일 지나고 또 이번 주는 되겠지 하면 일주일 지나고 이 새끼들이야말로 아주 지금 아주 정치질하고 있구나. 법관이 법리로 판단하고 증거로 판단을 해야 되지 무슨 씨야 자기 하고 관계된 그런 것들을 다 갖다 집어냈고 뭐 협박이 들어온다 해서 뭐 칼이 들어온다 해서 뭐 그 원복을 하고 이렇게 협박을 한다 해서 그게 흔들리고 그게 재판입니까? 의미가 없죠. 이 8명의 이 그 무식한 법관 출신이라는 놈들 이놈들 지들이 아무리 법지식인다 해도 지금 AI보다 더 낫겠습니까? 지들이 뭐 그 판례 다 외우고 있어요? 한글만 읽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법지식이에요. 이거 헌법재판관의 대통령 파면하는 거 헌법 77조만 알면은 이게 내란상이 아닌지 국가 비상사태가 됐는지 그것만 따져보면 되고 이놈이 포고령을 발표를 하고 군인들을 헌법기관에 입법기관에 출동시켜서 그걸 봉쇄를 하고 아니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것들이 헌법재판관에서 이 증인신문하고 변론기 정해서 변론할 때 너무 웃겼어요. 아니 전 국민이 그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을 왜 저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나? 저게 무슨 그게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대통령의 그 심판에 저게 왜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개소리들을 전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내란 수계가 와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 뭐 제재도 안 하고 가만. 그걸 어떻게 그 말이 그게 헌법재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걔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게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고요. 지가 성질나서 술 처먹다고 했던 뭘 해도 부정선거 그구들이 주장하는 중국인들이 와서 부정선거를 하고 했다는 것을 거기에 지 망상의 세계를 우리가 그걸 듣고 판단해야 돼요? 그 망상이 좋은 결과로 가져오면은 그게 괜찮고 망상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면은 그게 죄가 되고 이러는 겁니까? 지가 실질적으로 망상을 했던 환상을 가지고 했잖아요. 실행을 했잖아요. 그 자기 지위를 가지고 대통령의 지위를 가지고 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냥 무식하게 했잖아요.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군인들을 그냥 다 출동 대기하고 해서 출동시키고 헬기 출동시키고 그런데 더 이상 뭐가 더 증거가 필요하고 그 새끼들이 망상 속에 있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이런 개소리들을 왜 들어야 되냐고요. 지가 가지고 있는 지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그거 하나 지금까지 조사 안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개소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 이놈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개수작들을 부리고 있고요. 이놈들이 지금 가장 그 계엄 상황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렇게 헌법을 지키지 못하는 헌법재판관들을 우리가 더 이상 왜 신뢰를 해야 돼요? 이 새끼들이 내린 판결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앞으로? 믿을 거 없습니다. 이거 전 중대한 어느 정도 사건 이상은 전부 국민투표로 붙여야 됩니다. 인간들이 내리는 판결, 판사들 이것들이 지들이 무슨 법지식을 가지고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잔머리들만 가지고 지들끼리 짜집게 하면서 그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걔네들의 그 기득권들의 카르텔이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쭉 이승만 정권 때부터 쭉 해왔던 그 기득권들 친일파들의 카르텔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하고 지금 어떻게 싸워서 지금 관세를 지금 낮출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대응할까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지금 한심한 초등학생들도 풀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소위 엘리트, 법조 엘리트라는 원리트 중에서 최상위 보신자인 거기에 있는 놈들이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오래 푼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국가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시스템을 왜 유지를 해야 되고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얘네들에게 월급을 줘야 돼요? 지들은 시간만 가더라도 다 월급 꼬박꼬박 나오니까 그러죠. 성과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무슨 성과가 있는 그 재판입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너무너무 한심해서 진짜 자꾸 짜증이 납니다.